여권에선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거래설을 제기한 기자에 대해 고발 조치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방송을 내보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청와대는 방미심의 조사를 언급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다룬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을 만들어준 이게 이제 워낙 폭발력이 큰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사의 대표로서 또는 그걸 진행했던 사람으로서든 간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 전날 당이 이를 언급한 기자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극우 유튜버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하며 반성과 사과, 재발 방지 노력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당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사를 언급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 생각을 하고 당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또 방미심의에서 아마 이거 조사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씨는 의혹 제기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고소 고발 들어오면 좋죠. 저희는 모조리에다가 무고로 보내버렸다니까. 장인수 기자가 터트릴 장소 선택할 만큼 뉴스공장 접속자가 많은 걸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까? 하지만 여권에선 김 씨 방송 출연 중단을 선언하는 등 김 씨와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회 봐도 안 나오고 싶어요. 특정 언론 유튜브에 그냥 국회의원들이 줄 서가지고 아련하듯이 있는 모습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이게 이 내용이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청자분들께서 저희보다 더 실시간으로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장인수 기자의 보도에 대한 일단 신뢰성 문제. 왜냐하면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정보 관계자가 누군지, 그리고 실제로 고위 검찰 간부가 누군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에 부합하는 메시지라고 했는데 이 메시지가 1번 구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SNS일 수도 있고 편지일 수도 있고 이메일일 수도 있고 수많은 이게 근데 하나라도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이거 그냥 당이 대응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보도 자체에 대해서 당이 강력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 같고요. 관련해서 청와대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고위 관계자에게 물었으나 청와대가 딱히 대응할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다. 다만 청와대 역시도 매우 피곤하다. 그러게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이야기를 좀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는 좀 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 같고요. 명예훼손으로서 서울시경에다가 하겠다. 국민소통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단위로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판단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기자들이 자세한 내용은 좀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정주 기자는 처음 이 보도 그러니까 이 폭로가 나왔을 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문제를 결국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을 했잖아요. 이제 겸손이 힘들다. 김어준 총수가 있는 곳에 방송 한번 하고 이 논란이 되니까 이제 밤 10시에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두 가지 이제 다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거는 유튜브의 방송이지만 전 MBC 기자인 장인수 기자가 기자의 입장에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시죠. 예.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저도 소송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래저래. 예. 그 육하 원칙 이제 많이 들어옵니까? 주진우만 말고 다 들어옵니다. 주진우 주진우 빼고 다 고발하고 한동훈 대표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단계 넣어주세요 제발. 한동훈 대표 저는 취하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시작 다 하고 저만 그냥 표적으로 해주세요. 시원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가벼운 주제가 아닌데 중간에 너무 사람들이 조금 너무 우려하실까봐 단계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고소고발까지는 안 가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지금 이제 대상자가 그러니까 장인수 선배의
그 기자에 나오는 얘기에 나오는 대상자가 최소 3명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취재원 A라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러니까 장윤수 기자한테 얘기해 준 사람,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따옴표를 치고 B라는 사람이 이제 음. 정성호 장관으로 추정이 돼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장윤수 선배는 그걸 처음에 말할 때 예, 아마 추정이라고 예, 했죠. 당사자는 예, 부인했다. 봉지욱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B라는 사람이 그런 것 같다. 동국설도 있어. 아, 네, 예, 아무튼 예, 그 B라는 사람이 검사장들에게 예, C, D, E, F가 있겠죠. 그럼 3명 이렇게 공소 취소해라, 해달라. 라고 나를 믿어라. 난 대통령의 뭐 나의 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예. 그러면 A까지는 공개 안 하는 건 전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취재원 공개가 뭐 재판 가면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취재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비리권이 예, 있죠. 예, 네. 비리권. 근데 제가 A까지는 이해되는데 그러면 B가 C, D, F 검사장들이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럼 B한테 일단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돼요. 장인수 기자는 알잖아. B가 누구. 아,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더 했었어야 예, 된다. 그리고 C한테도 물어보죠. 예, 예.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걸 제가 그 장윤 선배 조금 아쉬운 게 비유로 하자면 예를 들면 제가 길 가다가 CIA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 네. 트럼프가 하메네이를 폭격한 게 자기 거 앱스타인 파일을 속이려고 예. 폭격했대. 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럼 제가 그걸 기사를 쓸 수 있나요? 실제로 그런 음모론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근데- 기사로 쓰는 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기사를 예. 쓰려면 이거를 그 제가 만난 CIA 이 사람이 CIA 소속이어도 이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단선적으로 봤을 때 취재의 제가 프로세스 말씀드리면 이게 더 잘하시면 제가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혹시 폭격할 때 하메네이하고 짠 거예요? 예. 예, 내지는 이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메네이 뭐 일가족이든 그 측근이든 아 폭격 받아서 이렇게 서로 약속대로 한 거냐 예. 물어보고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트럼프는 전화 직접 받고 맞다고 말할 수도 있는 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써야죠. 예. 근데 아니라고 하면 예.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럼 기사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뭐 받았던 문자나 뭐 이 사람들이 보낸 텔레그램이나 예, 예. 그런 게 있으면 보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정석인데 제가 말한 그 정석의 증거가 하나도 지금 안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장인수 기자에게 그 저희도 같은 기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질문하는 게 아프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방금 말한 이 당사자들에 대한 그 답변라는 이제 1번, 2번 없다면 그 정황을 자기가 그래 말할 정도의 확신을 갖는 예. 뭐 텔레그램 뭐든 문자든 예. 정황이 있었는가? 당신이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는가? 그거를 지금 공개해달라. 예. 본인이 그 자기 방송에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B라는 사람이 특정이 돼서 예, 예. 자기가 또 뭐 항의가 들어오면 자기도 이 공개하는 거 생각해보겠다. 근데 이거는 취재원 그 비리권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를 제가 지금 공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A 말고 취재원 공개 안 해도 되니까 딥스로트니까 B, C에 대해서는 예. 이 정도 됐으면 설득력 있는 뭔가를 내놔야 이게 이제 그렇죠. 가라앉는데 예. 아직 이제 장윤수 기자가 안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걸 내놓게 하는 방법은 이제 고소 고발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한 이렇게 거죠. 한 것 같다. 네. 이게 좀 상황이 커지고 있는 것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특검 이야기까지 특검을 해야 나오고 있는 된다고 거잖아요.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잘 걸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이참에 이를테면 이게 만약에 저는 절대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야당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되는 것이고 예. 뭐 밝혀야 된다 이러면서 뭐 국정조사 건너뛰고 특검으로 밝혀라 수사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여태 그렇다고 해서 특검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할 수도 뭐 없고 의석수 자체가 그렇게 의석수 되진 자체가 않죠. 뭐 불가한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 이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저도 뭐 이정주 기자 말한 대로 이제 취재의 ABC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취득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그렇죠. 것들에 대한 이제 네. 구분이 필요한데 이번 경우에는 제대로 된 취재와 크로스 체크와 확인과 뭐 이런 게 다 된 건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수 기자가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언론 보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기자인데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이렇게 고발당할 거라고 본인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지금 씁쓸한 오늘을 보내는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 직업윤리에 따라서 보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혼자
취재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선배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그 서로 이제 보고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서로 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그룹, 의견 그룹 이런 게 예. 없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나 아. 어려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근데 그런 점이 조금 간과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자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실제로 지금 이걸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어제 제가 이 사건 나오고 나서 그 의원들 몇 명 통화했는데 예. 당장 그 말 하더라고요. 역시 불구경은 남의 집 불구경이 제일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미 다 모든 걸 함축해 주는 거예요. 아. 예, 진짜 그 민주당은 진짜 마우스피스 빼고 싸우구나. 꿀잼이다. 우리는 국민의힘은 싸워봤자 거긴 이미 집이 불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외